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성공을 부르는 화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구체화시키고 분명하게 정의하며 특소화한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확신과 흥미를 심어줄 것이다. 미국의 저명 인사인 오웬 영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사회인으로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대화는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청중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한 번의 연설에서 제시할 수 있는 요점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교사들을 상대로 역설하였다. 그러나 제임스 교수는 그 논점을 말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렸다. 최근에 내가 어떤 연설가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3분 동안 무려 11가지의 논점을 제시해 청중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의 논점을 말하는데 겨우 1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것이긴 하지만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실수를 저지르는 초보 연설자들은 아주 많은 편이다. 초보 연설자들은 단지 단 하루 만에 모든 파리 시내를 구경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 하루 만에 파리 시내를 구경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저 내용 없이 겉만 바라보는 식으로 돌아보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마음에 남는 것이 없고 또 뚜렷하게 인상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 뻔하다. 많은 연설자들이 제대로 연설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논점을 다루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연설은 듣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전달할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논점 한 가지를 집중해서 말해야 한다.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이는 연설자나 듣는 사람이나 아무런 이득이 없다. 언젠가 나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회사의 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사장실 문 앞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그 회사의 인사부장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았다. 그 인사부장은 당연한다듯이 말했다. 그 사장의 이름이 존스 아닌가? 그 사람은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서 그 사장에게 결제를 한번 받으려면 늘 찾아다니기 바빴지. 그래서 그의 별명은 어디 있는가 존스였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동생에게 사장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지. 사장은 회사 일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루는 하루 종일 일 없이 괜히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다. 사장은 직원이 전등을 끄지 않는다거나 타이피스트가 핀을 흘렸다는 등의 아주 사소한 것에만 신경을 썼다. 그리고 자신의 결제가 필요한 일조차도 외면하여 직원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위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많은 연설자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하려 하지 말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도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험이 많은 연설자들도 간혹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아마도 자신이 이 방면에 유능하다는 사실이 이런 위험을 저지르도록 하는 모양이다.
내가 말하려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에만 집중하라. 연설자가 자기 스스로를 명확히 표현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주 훌륭한 연설이야 라고 평가를 할 것이다. 연설의 논점을 전개할 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연설을 하는 것이 좋다. 주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연설의 논점을 전개할 때는 시간과 공간 등 근거를 둔 논리적인 순서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만약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그 재료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순서를 잡아 설명을 한다. 그 과정을 어느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설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워싱턴시를 설명할 경우 듣는 사람들을 국회의사당의 옥상으로 안내하여 각각의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행기나 자동차를 설명할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해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항상 같은 순서를 지켜 설명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정부기구를 설명할 때에는 기구의 조직 체계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의 각 기관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편하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담아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요점을 설명하고 난 후에 다음 요점을 확실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다. 처음에 요점을 설명하고 요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준 다음 두 번째 요점을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다 전개한 다음 연설의 끝부분에 오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끝까지 연설의 요점을 강조해주면 좋다. 유엔 사무총장 보좌역을 맡고 있던 랄프 번치 박사가 뉴욕의 로체스터 클럽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연설을 하였다. 랄프 번치 박사는 인간관계에서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는데 그는 첫째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 다시 둘째라는 말로 첫째와 둘째를 구분지었다. 번치 박사는 우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점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만들고 나서 결론을 지었다. 미국이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조세 전문가이자 상원 의원이었던 폴로 더글라스는 국회의 합동회의 자리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도모하려고 연설을 하였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계층인 중산층과 하층의 감세를 단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세를 단행해야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즉 이것을 요약하자면 구매력을 증대시켜 중산층과 하층의 감세 시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문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직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기 위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어떤 시인이 자신의 시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 연설이 절반도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시인의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아주 미흡하였다. 그만큼 시인이 말하는 연설이 전문적인 용어들로 채워져 있었기에 알아듣는 사람이 극히 적었던 것이다. 어떤 때에는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노력을 하여도 이야기가 빙빙 겉돌기만 할 때가 있으며
좀처럼 쉬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좋다. 즉,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뭐뭐와 비슷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연설을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요점을 짚어주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을 요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들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너무 길게 하면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짧게 해야 합니다. 요점을 얘기하자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요점을 정리하라입니다. 마지막 좋은 말씀 한마디만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겨뤄야 할 최대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 해결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